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 분야,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등 이러한 자격증을 딸 때 유사 직무 분야, 경력과 관련된 직무 분야에 어떠한 부분이 해당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전기 기사 혹은 공사 기사에 해당되는 기사 등급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사 등급에 응시를 하려면은 다음과 같은 다음 호 중에서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호 같은 경우를 먼저 볼게요.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내가 예전에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를 땄다. 자동차 정비를 따고 동일한 곳에서 혹은 유사된 직무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해야 하게 된다면 전기기사를 응시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전기에서 동일이라고 하는 것과 유사직무 분야는 뭐지? 꼭 전기 공사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전기 안전관리자로서 선임을 해야 되는 건가? 혹은 내가 건설사에서 일을 했는데, 혹은 내가 자동차 정비를 했는데, 혹은 내가 용접을 했는데 내 경력은 인정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조금 더 내용을 보게 된다면 두 번째 호에서 역시 기능사 자격증 취득한 이후에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그 다음에 응시하려는 종목에서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다른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 그 다음에 5호를 보시게 되면은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에서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여섯 번째를 보게 되면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일곱 번째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기사 수준의 기술 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나 예정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수준에서 우리 직무 분야에 일한 사람, 아홉 번째는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현장에서 4년 이상 일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죠. 다음 표에서 알아보시도록 하죠. 자, 이것은 이제 2017년도 12월 15일 날 개정된 내용들입니다. 산업인력공단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가져고 왔고요. 전기 자격증과 관련된 유사직무 분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 전자 쪽 그리고 중분류에서 직무 분야에서 전기 분야에 해당되는 건데요. 어떤 부분이 유사직무 분야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경영회계 사무와 관련된 일 중에서 생산 관리를 하셨다면 그것은 전기에서 일을 한 것으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QC 업무를 했다, 혹은 생산 계획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했다라고 하면은 전기 분야에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에서 방송과 관련된 업무, 역시 조명도 있고 그 다음에 방송 설비라든지 아니면 무대 디자인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전기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건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도 있고 그 다음에 재료도 있습니다. 건설은 여러분 건설사 뿐만이 아니라 건설사는 아니지만 건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 다음에 기계를 관련된 설계를 한다든지 설비를 한다든지 유지보수를 한 업무들,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를 한 것들, 이거 모두 다 사실은 기계 분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재료라고 하는 것, 신소재 관련된 일들, 그 다음에 재료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화학과 관련된 일들, 이런 거 모두 다 재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안전과 관리된 업무, 그 다음에 환경, 에너지 모두 다 우리가 전기와 직접 분야는 아니지만 유사 직무 분야로서 여러분들이 경력을 100% 인정받을 수 있는 직무에 해당됩니다. 자, 이것을 경력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경력 증명서 혹은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되는데요. 자, 이 부분도 제가 어떻게 작성되어야 되는지 차후에 좀 시간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이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응시하게 될 때 내가 꼭 전기 분야에서 경력이 없는데, 혹은 나는 전기 공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적은 없는데 내가 응시 자격이 되지는 않을까? 혹은 나는 응시 자격이 없을 거야. 그냥 나는 지금부터 경력 관련해서 내가 4년 동안을 무조건 채울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용접을 지난 6년 동안 수행했다고 하면은 이분은 당연히 전기 기사 응시 자격이 됩니다. 내가 자동차 정비를 내가 지난 4년 동안 했다 라고 하게 되면 이분도 역시 기계 분야에서 일을 한 것으로서 해당이 되어서 기사 자격을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내가 환경과 관련된 업체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기사 자격의 응시 자격이 해당되죠. 여러분들 요 앞에 보시게 되면은 기능사 딴 다음에 몇 년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있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기능사 자격 취득한 후에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3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기능사라고 하는 거는 동일 기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 자격증 딴 다음에 전기에서 3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전기 기능사 딴 다음에 전기에서 3년 하게 되면은 응시 자격이 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용접 기능사를 딴 다음에 그 다음에 용접을 3년 동안 했다. 이것도 역시 응시 자격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딴 다음에 그 다음에 정비를 3년 하든, 예를 들어 용접을 3년 하든, 자, 이것도 역시 응시 자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 자격증을 딴 다음에 그 다음에 전기와 관련된 일을 3년 했다. 자, 이것도 역시 가능한 겁니다. 기능사 자격증 취득한 이후에 어떤 기능사든지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한식 조리 기능사를 땄다. 자, 그 다음에 전기를 내가 3년 동안 일을 했다. 이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한식 조리 기능사를 땄다. 그 다음에 내가 용접을 3년 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응시 자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이러한 응시 자격을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공계에서 그동안 경력을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다면, 여기서 증명한다는 것은 경력증명서를 떼어야 되는 거고요. 경력증명서를 뗄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 예를 들어 회사가 폐업했다거나 아니면 회사를 좀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던가 어쨌든 그런 불가피한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사실 확인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떼어서 경력을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게 되면은 모두 다 응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 응시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아서 시험 응시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없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확실하게 이 내용들을 아시려면은 맞아, 그러면 혹시 나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반드시 큐넷, 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 자격 관련된 사이트 큐넷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응시 자격,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서 꼭 내가 응시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하시게 되면은 내가 기능사 혹은 기능장까지 응시 자격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면 한 번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 내가 1년 후에 이렇게 응시 자격을 만들고 2년 후에는 이런 시험을 칠 수 있고 내가 또 다음에 3년 후에는 내가 기능장을 따야지, 이런 어떤 계획, 자, 인생의 경력 계획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력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그 다음에 확실한 여러분들이 관련된 자격증 공부와 취득 계획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응시 자격, 권리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